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1일 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Socio-Cultural Factors를 중요 이슈들 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언어 교육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언어 교육에 있어서 조금 최신의 그 추세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리터러시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요즘에는 이 리터러시 교육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언어 교육이란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언어 교육은 결국 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하는 건데, 이 리터러시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그 검색을 해보면 리터러시 하면 문해력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되거나 아니면 그냥 리터러시 이렇게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자, 문해력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리터러시의 협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reading and writing에 관련된 능력입니다. 읽고 쓰기에 관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리터러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광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어입니다. 즉, spoken and written 이 양쪽 면에 대한 그 지식, spoken and written 즉 구어와 또 문어로 나타나는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 즉 언어에 대한 지식과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지식까지 모두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서 리터러시를 봐야 돼요. 그러나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또 리터러시 하면은 이 문해력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되듯이 reading and writing에 관한 기술로 보통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맥에 따라서 잘 파악을 해야 하는데 다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리터러시는 그런 아주 협의의 의미만을 reading and writing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이 텍스트에서는 이제 클래스룸 교육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의 교육을 생각하고 그때는 특히 이 reading and writing 부분으로 narrow down 시켜서 리터러시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즉 말이 좀 길어졌지만 리터러시를 그 문맥에 따라서 잘 여러분이 인터프리트 해야 하고 분명한 것은 리터러시는 문자화된 그 내용보다 훨씬 큰 언어에 대한 이 지식과 그 사용법을 포괄하는 개념어이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현대 언어 교육에서는 이 리터러시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언어라는 것은 사회의 그 구성원들이 배우는 것으로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과 맞물려 생각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큰 대전제 하에 이 리터러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그 기본 원리들을 크게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literacy involves interpretation. 자, literacy라는 것은 해석을 포함한다. 자, 여기서 해석이라는 것은요, double acts of interpretation. 즉, 해석에 이제 두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writer, 또 다른 하나의 interpretation act의 주인공은 reader예요. 그래서 writer가 해석하는 게 있고, 또 그 라이터의 해석에 대해서 리더가 해석하는 것이 있죠. 자, 라이터가 해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라이터가 해석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the world죠. 작가가, 글쓰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reader는 interpret the writer's interpretation. 즉, reader는 작가의 그 해석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와 같이, literacy라는 것은 이 double acts of interpretation, 즉 라이터의 해석과 그 라이터의 해석을 또 해석하는 독자의 해석, 이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해석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literacy involves collaboration. 자,
리터러시라는 것은 협업을 의미하는데 이 협업의 주체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라이터와 리더예요. 자, 라이터는 글을 쓸 때 독자를 생각하면서 쓰고 또 독자는 그 라이터가 의미를 만들어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을 하죠. 쉽게 말하자면 라이터는 독자를 위해서 그 독자를 이해하는 그 어떤 바탕을 가지고 글을 쓰고 라이터는요, 독자는 그러한 이 라이터의 의미를 충실히 밝혀내고자 또 둘 다 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1, 2번은 이렇게 서로 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literacy involves conventions. 자, conventions라는 것은 이 reading and writing에 있어서 쓰여지는 그 텍스트의 모양들 는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과 같은 이 writing convention을 쓰고 또 그것이 이제 스펠링으로 나타나는 알파벳뿐만이 아니라 cultural convention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cultural convention이라는 것은 뭐 문화적인 어떤 관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그 외국 영어권 나라 같은 경우는 글을 쓸 때 좀 더 디렉트하게 to the point로 처음부터 쓰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동양권 아시아권에서는 좀 더 에둘러서 핵심을 나중에 말하는 그러한 이제 cultural convention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죠. 따라서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읽고 쓰는 그 텍스트를 읽고 쓰는 것에 관한 그 모든 모양새들은 이 그 문화권의 컨벤션 관습을 따르고 그 관습 내에서 또한 그 개인의 목적에 맞추어 약간 수정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터러시를 이 reading and writing 개념으로 좁혀서 이 리터러시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literacy involves cultural knowledge. 즉,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 문화적인 지식을 포함한다. 즉, 리터러시는 문화적 지식 안에서 해석이 될 수 있죠. 즉, 여기서 말하는 cultural knowledge를 풀어서 쓰자면 particular systems of attitudes, beliefs, customs, ideas, and value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읽고 쓰기를 할 때는 지금 말한 특정 체계 이런 모든 attitudes부터 values까지 이러한 여러 신념 체계의 그 특정한 체계 내에서 그 reading과 writing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컬처, 이 한국이라면 한국 문화, 미국이라면 미국 문화의 그런 신념과 가치 체계 안에서 리터러시는 이제 가능해진다. 읽고 쓰기 기능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으로 literacy involves problem solving. 자, 리터러시라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을 포함하는데 그 읽고 쓴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단어 내의 의미 between words 또 그 단어들이 모아져서 만들어내는 더 큰 larger units에 대한 의미 large meanings of larger units 더 큰 그 단위의 의미 예를 들자면 뭐 phrase, clause, sentence 이런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단어부터 이제 문장 레벨까지 그 점점 더 커지는 유닛의 의미를 알아내어가는 일종의 그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심지어는 조금 더 이 개념이 커지면 디스코스로 넘어가서 이제 텍스트, 센텐스를 넘어간 이 담화 그 텍스트 상의 의미 또 우리는 가상의 세계를 또 설정하죠. 여러분 판타지를 읽거나 그럴 때는 가상의 세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은 이 가상의 세계에서의 그 의미를 모두 풀어내는 일종의 프로블럼 솔빙 과정을 리터러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도
그 원칙을 세웁니다. 자, 다음으로 리터러시 원리 중에 또 다른 하나는 Literacy involves reflection and self-reflection. 리터러시에는 항상 이 reflection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긴데요. 즉, 리더, 독자와 라이터, 작가는 언어, 세계, 그리고 자신들, 언어, 세계,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리터러시 과정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리딩을 할 때, 또 여러분이 뭔가를 쓸 때, 여러분이 쓰는 그 언어, 또 여러분의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 물론 하고, 또 자신과의 관계, 이 언어, 세계, 자신,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가죠. 와 같이 리플렉션이라는 이 과정을 중요시 하게 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literacy involves language use. 자, literacy는 언어 사용을 포함한다. 자, 즉 쓰기, 또 어휘, 문법 지식과 같은 이런 지식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how language is used in spoken and written context to create discourse. 이면 지금 보여지는 how 이하의 이러한 language use에 관한 면들도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휘, 문법 지식, 쓰기 이러한 모든 지식과 더불어서 이런 구어나 또는 말로 전해지는 이런 spoken 컨텍스트 또는 글로 써지는 written 컨텍스트에서 어떤 식으로 언어가 사용되어서 디스코스를 창조해낼 수 있는지, 생성해낼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본 how language is used in written context를 좀 보자면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고 하죠. read between the lines. 즉 written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쓰여져 있는지 그런 between the lines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how the language used in written context를 알기 때문이죠. 자, 지금 말한 이 7가지 리터러시의 원리들은 reading and writing으로 국한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리터러시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그 spoken까지 포함하는 또 언어 자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그 모든 지식을 리터러시라 할 수 있고 따라서 literacy involves communication. 리터러시는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이 리터러시를 다시 spoken, 즉 speaker와 hearer의 그 관계에서 설명해도 똑같이 이 7가지의 그 기본 원리, 즉 interpretation, 그때는 이제 hearer와 speaker가 되겠죠. 또 collaboration, 또 convention, cultural knowledge, problem solving, reflection and self-reflection, language use 까지 이 리터러시를 더 확대해서 4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술로 더 확대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리터러시는 광의 개념으로 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그 과정보다 더 큰 개념, non-verbal한 것까지 사실은 더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language라는 것도 verbal language와 non-verbal language를 보듯이 리터러시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그 안에 있는 reading, writing, 즉 speaking, listening, 즉 spoken and written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한 광의의 뜻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예를 들자면 이 interpretation, collaboration, convention, cultural knowledge, problem solving, reflection, language use까지 모두 포함되는 또 다른 이런 non-verbal한 요소들도 포함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교통 표지판, 이런 심볼들 있죠. 이런 가다가 stop sign이 뭐 stop이라고 써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통 표지판이 있잖아요. 어떤 symbolic
시작한 것들, 심볼들을 보았을 때 그 심볼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stop이라고 인터프리트하고 그래서 차를 멈추는가, 이런 이제 또 화장실 우리가 갈 때, 그죠? 남성과 여성 이러한 사인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인터프리트하고 프로블럼 솔빙에서 각자 가야 하는 장소로 잘 가는가, 와 같은 이러한 non-verbal한, 지금 저는 심볼을 말했잖아요. 그런 심볼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에서도 그 심볼을 제대로 우리가 인터프리트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리터러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리터러시는 아주 좁게는 reading and writing부터 이제 우리가 non-verbal한 요소, 그런 심볼을 인터프리터 같은 문화권에서 같이 이해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광의의 그런 어떤 노션으로 우리는 리터러시를 보면서 이제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하단에 지금 보는 슬라이드 하단에 보면 EFL 티칭에서 지금 우리가 본 앞서 본 두 슬라이드, 세 슬라이드가 되나요? 이것들의 이 리터러시 기본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EFL 티칭에서는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Students learn not only about vocabulary and grammar, 이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but also about discourse and the processes by which it is created. 즉 디스코스와 그런 디스코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까지 모두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은 배워야 되고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디스코스의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또 process by which it is created, 이 뒷부분에 관한 예를 들어보자면 ambiguity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또는 어떤 문장을 쓸 때 그 단어의 뜻이 ambiguous 할 수 있고 문장의 구조가 ambiguous 하기 때문에 ambiguous한 interpretation 나올 수도 있죠. 즉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할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든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든지 이와 같이 문장 구조를 어떻게, 좀 재밌는 인터프리테이션이지만 보통의 우리가 커먼 월드에서 있을 수 없는 인터프리테이션이지만 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은 daddy 정말 enter the room 인지 아니면 the bag 인지 그러한 ambiguity는 를 어떻게 우리가 적절히 이렇게 문장 구조로 해서 나누고 그 구조화시키고 그것을 인터프리테이션 하면서 지금 제가 말했듯이 커먼 월드에서는 별로 일어날 법 하지는 않지만 이런 커먼 센스로 받아들여지는 인터프리테이션과 그렇지 않은 imagined world를 우리가 차용을 해야만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스코스 레벨까지 우리가 모두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 모국어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또 여러분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유머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유머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나라 언어를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다 디스코스 레벨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 디스코스 상의 ambiguity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 과정을 다 그 이치를 깨달았을 때, 원리를 깨달았을 때 이제 상위 학습권 그 러너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EFL 티칭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나 역시 이 리터러시라는 언어 교육의 하나의 큰 개념 안에서 즉 소시오 컬처럴한 면들을 보면서 리터러시를 이런 한 방향적이 아닌 쌍방향적인 관계로서 언어 교육을 보아야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역시 우리는 4스킬을 넘어서서 그 복잡 다단한 디스코스의 인터프리테이션까지 양방향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것도 깔끔하고 예의 바르게 오해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 EFL 티칭의 그 하나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